신뢰관계란 무엇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랑 일을 같이 하거나 친구로 지내거나 어떤 관계든 갈등이 없었던 사람들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회사에서 뭐 팀장, 팀원으로 만나든 친구 관계에서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뭐 사소한 갈등일 수도 있고 큰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갔냐, 그 과정이 되게 나에겐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 특히 회사에서는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항상 퍼포먼스가 잘 날 수 없잖아. 우리 팀의 뭐 실적이 안 좋다던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갈등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태도로 그 갈등을 봉합했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닌 사람이 되기도 한다. 내가 이전 회사에 우리 팀원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되게 신뢰했고. 왜냐면 상황이 계속 어려웠어. 채용할 때도 항상 우리는 급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용도 잘 안 되고 갑자기 누가 그만둔다고 하고, 그래서 업무 빵꾸가 나고 상황이 계속 안 좋잖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팀원들이 다음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그 빵꾸를 메꾸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가는 길들이 절대 순탄하지 않고 가시밭길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친구들과는 그런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뢰관계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상황 탓, 남 탓 이런 한 애들이 있거든. 봐봐요, 제가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리더든 대표든 의사결정이 틀릴 수 있지. 근데 리더는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이잖아. 잘못됐으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쭉쭉 가는 건데 옆에서 계속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친구들과는 절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한번 갈등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같이 겪어봐야 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관계에서나 이렇게 일을 할 때 갈등과 실패의 상황에 놓인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해. 진짜 강한 팀들은, 조직 문화가 좋은 팀들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나는 완전히 200% 동의하거든. 사실 이게 남과의 신뢰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신뢰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갈등과 실패를 어떻게 딜링했냐, 해결했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가 그게 쌓일수록 나에 대한 신뢰도 되게 두터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실패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해버리거나 뭐 안 하면 되지,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남과의 신뢰 전에 나와의 신뢰가 조금 꺾인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지난주에 대기업이 스카이 출신을 좋아하는 이유 막 이런 영상을 한 것도 내가 그 면을 좀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능, 뭐 공부, 되게 공부하기 싫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한번 극복해 본 사람들은 자기와의 신뢰가 먼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뭐 이거 내가 해보면 되지,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때도 내가 극복했잖아, 이런 본인과의 신뢰가 있으니까 좀 위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내가 부각해서 서로 의견 대립의 여지가 있는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사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은 좀 친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의 뭐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트래킹을 해보잖아. 트래킹이라는 말이 좀 안 맞긴 한데 막 물어보잖아. 뭐 대학교 때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나는 이런 선택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난 이런 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 갈등을 극복한 그런 인생의 클루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면접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증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갈등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이제 뭐 대기업에서도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인생에서 실패했던 경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패의 무게감을 알고 있는지, 그 실패를 극복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나와의, 자기 스스로와의 신뢰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그냥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거든. 직원이든 대표든. 그래서 이 평탄하지 않은 일이라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과거의 실패 경험, 갈등 경험에서 많이 트래킹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뭔가 불안해하는 것도 그럼 신뢰에 영향을 미치나요? 좋은 질문이다. 당연히 우리가 실패나 갈등 상황에서는 불안하지, 두렵지. 나는 그거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 갈등이 있다.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바라던 것이 있었으니까 바라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떡하지? 불안한데? 막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그 서로가 이 바라는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둘 다 그걸 원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공감대가 있고 그런 걸 공감한 사람들끼리 또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막 힘들어하는 옆에서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바라는 모습이 다른 거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하는 게 팀이 단단해지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위기는 계속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더 좋은 상황을 꿈꿀 건데. 그렇지 않나요?